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 팀장입니다. 노파이어 가전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파이어 말 그대로 불 없이 쓸 수 있는 가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가전을 노파이어 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예전에 가스레인지를 썼을 때 뭐 일산화탄소다, 미세먼지다 했을 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가전이 바로 인덕션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건강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청소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가스에 비해서 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인덕션을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가전 중에 하나가 또 인덕션인데, 인덕션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Q&A를 함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전기레인지라고 부르는 거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를 같이 섞어서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전기레인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인덕션,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작동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선 인덕션 방식은 상판 아래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깔려 있어요. 이 코일이 이렇게 자성을 띤 용기와 같이 반응을 해서 열을 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덕션 전용 용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돼지꼬리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수철 모양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IH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인덕션 히팅의 약자인데, 이렇게 용수철 모양 아니면은 IH 마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 전용 용기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집에 가지고 있는 용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인덕션을 구입했다라고 해서 인덕션 용기만 따로 써야 된다? 그럼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덕션 플래터나 인덕션 컨버터라는 거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 컨버터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쭉 제품들이 나오는데, 인덕션 제품과 서로 호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집에 뭐 양은 냄비, 뭐 뚝배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컨버터를 이용하셔서 인덕션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 열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물을 끓여도 가스나 다른 하이라이트 제품보다 인덕션 제품이 훨씬 더 물이 빨리 끓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판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성을 띤 용기랑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요리를 하면서 크게 데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작동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 방식입니다. 하이라이트 방식은 상판 가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판 자체를 아주 뜨겁게 가열을 해서 용기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잔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열이 최고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이 열이 또 완전히 식을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린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일반 가스레인지에 비해서 이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제품이 열 전도 효율 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장점은 용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인덕션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열 효율 전도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렇게 인덕션, 하이라이트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만든 방식을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덕션 2구에 하이라이트 1구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를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레인지는 설치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전원 코드만 띡 연결해 주면은 설치가 끝나요. 설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상판을 잘라서 그 위에 얹는 빌트인 방식이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 프리스탠딩 방식. 크게 설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방식에 따라서 상판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빌트인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관상 깔끔합니다. 공간 효율도 좋게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스탠딩의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바로
설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프리스탠딩의 또 장점입니다. 근데 반면에 빌트인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로 내가 이사를 한 곳에도 거기 또 똑같이 치수 재서 따내기 작업 진행하고 얹어야 된다라는 이런 또 단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과정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간편하게 끝나느냐 그런 차이점들 놓고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존에 나는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스레인지를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전기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쓰고 있던 가스레인지가 좀 높이가 있는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간단해요. 프리스탠딩 케이스와 전기레인지를 같이 구입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리스탠딩 케이스가 뭐냐? 인덕션을 올려놓기 위한 하나의 받침대 또는 거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썼을 때 아무래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 높이만큼의 케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포함된 인덕션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하시면 아주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스레인지도 빌트인 형식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나는 빌트인 형식으로 지금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그 가스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가 들어가 있었던 구멍이 뚫려 있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즈를 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인덕션 내지는 하이브리드 제품들의 사이즈를 거기에 맞춰서 메꿈 작업 또는 부분 따내기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위에 전기레인지를 띡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빌트인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리석 상판에도 똑같이 전기레인지를 올려서 쓸 수 있느냐 또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 대리석 상판에도 물론 전기레인지를 빌트인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대리석의 재질 종류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석은 크게 인조 대리석이냐 아니면 칸스톤 같은 천연 대리석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구분을 하는데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정말 많이 쓰는 소재예요. 그래서 부분 따내기를 하든 전체 따내기를 하든 좀 쉽게 구멍을 뚫어서 빌트인 제품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인조 대리석 제품인데 만약에 우리 집이 상판이 좀 고급 소재예요. 좀 천연 대리석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천연 대리석은 소재 자체가 인조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못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금이 돌 위로 쫙 갈 수가 있거든요. 부분 따내기 작업을 해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10만 원 비용이 발생을 하고 전체 따내기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30만 원 내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구멍이 지금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산 제품이 그 구멍보다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던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또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메꿈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자재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메꿈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별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방 하부장에 식세기나 오븐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븐이나 식세기 위에 바로 전기레인지에 올려서 사용이 가능하냐도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 바로 올려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공간이냐? 밑에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제 식세기가 들어가 있는 자리예요. 그 위에 전기레인지를 올려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가전제품과 가전제품 사이에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품에 따라서 공간의 높이는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7cm 정도 공간의 여유는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식기세척기 위에 이제 따내기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봤더니 공간이 7cm 이상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바로 전기레인지를 위에 올려서 빌트인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집을 살펴봤어요. 공간이 좀 부족한 거죠. 이럴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빌트인 케이스, 한 2cm 정도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빌트인 케이스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전기레인지를 올려서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오븐도 마찬가지예요. 오븐 위에 전기레인지를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두 제품의 공간이 한 7cm 이상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오븐은 빌트인으로 설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이유가 뭐냐면 식기세척기는 하부장에 아주 꽉 차게 설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오븐은 식기세척기보다 조금 작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오븐의 높이를 조금 밑으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나오겠죠?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구매를 하신다. 뭐 삼성 제품끼리 내지는 LG 제품끼리 나는 세트로 식기세척기와 전기레인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 그럴 경우라면은 더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사 제품끼리니까요. 이런 공간 호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트를 구입을 염두를 해 두고 계신다면은 빌트인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전기레인지를 설치를 하고 싶은데 저희 집이 구축 아파트예요. 전기레인지 설치 바로 가능할까요? 전화로 정말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네, 구축 아파트에도 전기레인지 공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요새 신축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와트 용량을 좀 많이 잡아먹는 가전 제품이에요. 그래서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전기레인지 설치할 공간에 콘센트 구멍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 콘센트라고 해서 그 콘센트 구멍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배전함에서 인덕션 쪽으로 빠져나오는 전선이 따로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통 가정집에 뚫려 있는 콘센트가 3300에서 3400W를 기준으로 뚫려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제품들이 물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밥솥, 믹서기 물려 있는데 여기에 전기레인지까지 만약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동시에 사용하면은 이게 두꺼비 집이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기레인지는 단독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콘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단독으로 빼와서 전기레인지만, 다른 가전들은 물리지 않고 딱 전기레인지만 쓰셔야지 안전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단독 배전함으로 단독으로 이 전선이 빠져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선의 두께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용량 전선이라고 해서 전선 사이즈가 조금 얇은 전선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컨이라든지 전기레인지 같이 용량을 좀 많이 잡아먹는 제품들은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전선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전선이 확보가 된 곳인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입주 전에 저는 인덕션 공사를 할 거예요 라고 반드시 전기 하시는 분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전기레인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3400W를 넘지 않도록 자동 제어가 되게끔 설계가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제어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해외 제품들 보면은 5000W 이상, 7000W 이상 되는 제품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제품들을 내가 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선 공사, 당연히 그리고 추가 차단기 공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해외 제품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고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기레인지의 장점은 청소가 엄청 용이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쓰면은 아무래도 뭐 찌개가 넘쳤을 때 뭐 산발이도 다 닦아야 되고 뭐 들어서 청소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전기레인지는 그냥 슥슥슥슥슥 수건으로 닦으면 되긴 되는데 요새 전기레인지 뭐 청소 꿀팁 이런 거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식초를 사용했다, 베이킹소다를 썼다, 아니면 뭐 과탄산을 썼다, 정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베이킹으로도 닦아보고 하긴 했는데 저는 세라믹 세정제가 가장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세라믹 세정제를 쭉쭉쭉쭉 뿌려서 발라놓은 다음에 한 5분, 10분 정도 둡니다. 그러면은 때가 조금 불어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 전용 스크래퍼 뚝뚝뚝뚝 긁어가지고 닦아주는 게 저는 청소가 가장 간편하고 쉬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의 청소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가스보다는 훨씬 더 청소가 쉬우니까 자주자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크래퍼는 꼭 전용 스크래퍼, 세라믹 전용 스크래퍼를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전기레인지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자주 상담 문의 주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희가 식세기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주방 특화 가전이라고 해서 전기레인지 쪽도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전화 문의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상담도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의 모든 것, 가전의 TMI, 오늘은 여기서 퇴근할게요. 안녕!